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항의하며 전격 사퇴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엔 뉴스특보, 일요와이드, 그리고 뉴스오늘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올 연말까지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 시작으로 코로나 종식의 첫걸음을 뗐다며 시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월 26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특보에서는 백신 접종 첫날 접종 현장 모습과 향후 접종 일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26일 오전 8시 45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첫 접종자는 서울 상계 요양원 요양보호사 61세 이경순 씨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1호 접종자를 정하진 않았지만 이 씨가 15분 먼저 접종을 받으면서 사실상 1호 접종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이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국 보건소 258곳과 요양병원 1,657곳에서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접종 첫날인 26일은 전국 213개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200여 명이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받고 292개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도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8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접종 현황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앵커는 처음 도입된 백신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28일까지 보고된 15건의 부작용 사례 모두 경증으로 보면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창석 시사평론가는 보통 접종한 부위에 직접적인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전체적인 통증,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메스꺼움 등이 있는데 경증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곧 사라질 것이며 333 법칙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333 법칙은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머물러야 하고 집에 도착한 후에는 3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라면서 특별한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 전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욱 교수는 자신이 접종 대상자임을 통보받으면 적어도 접종 3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과음이나 과도한 활동을 자제하고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당일에는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한 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사람인지 당일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 보도 화면으로 백신 접종 순서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매칭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백신 접종 첫날 지역별 현장 상황을 보도하였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 현황과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보고 상황을 보도하면서 관련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시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접종 전 주의사항과 접종 후 생활수칙 등에 대한 일부 정보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접종 시작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집단 면역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이 긴장을 놓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6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학술단체들과 함께 3월 14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 이제 신물난다라는 제목의 세미나로 주최 측은 세미나 소개글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의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반복해왔지만 모조리 역사가들에 의해 깨트려진 것이라고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안팎에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최근 하버드대 총장과 법대 학장에게 램지어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고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단체 라일라 필리피나도 성명을 내고 램지어 교수 논문이 필리핀 내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7일 뉴스오늘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직장 동료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가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직접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가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대신 앞서 자신이 전쟁 전 일본에서의 매춘 고용계약에 관해 1991년 쓴 논문에 기초했다고 말하며 한국인 여성의 계약서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오사키라는 이름의 10살 일본인 소녀의 증언을 논문에 등장시켜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은 램지어가 인용한 원서에는 실제 이 소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램지어 교수는 반박 주장을 접한 뒤 석 교수에게 당황스럽고 걱정이 됐다고 토로하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앵커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진 인정한 셈인데 논문 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파원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을 보호할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하며 석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일본 또 그 밖의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언론들은 국내에서 누가 새로 비판에 동참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이지만 단순히 누가 비판 행렬에 동참했는지보다는 그들이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비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3월 1일 연합뉴스TV는 미국 한인들이 램지어 교수를 후원하는 미쓰비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사건을 램지어 교수 개인의 학자로서의 윤리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불매운동의 배경과 같이 사건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4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마련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학폭 미투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정작 스포츠계 인권 침해 신고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폭로는 드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발표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새로운 역할들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간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3, 4월 2달간 적극적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으며 대학 입학과 프로 입단 시 해당 선수의 폭력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 정보 통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과 체육계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이번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나잇은 이어진 보도에서 정부가 체육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력이 곧 권력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들이 생겨났다고 전했습니다. 정영철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운동만 해서 대학 가고 그것을 국가에서 조장한다며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지 않으면 선수들이 반인권적인 폭력에도 저항을 못하고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학기별 1회 1시간 인권교육 수강 의무화 외에는 대부분 학교 폭력에 따른 대회 출전이나 대학 입학 제한 등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자율성이 결여된 처벌 위주의 접근은 능사가 아니라며 학생들 간 잦은 교감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등의 학교 교육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폭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학폭 예방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번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는 앞의 보도들을 통해 이런 점들을 지적했는데 논의를 보다 심화시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학폭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심층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의 공동 프로젝트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7일에 방송된 하모니에서는 프랑스 출신인 결혼 2년차 메간 씨의 유쾌한 일상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메간 씨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민구 씨는 메간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민구 씨는 바쁘게 부엌을 오가며 메간 씨의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메간 씨의 부모님과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찍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 메간 씨는 특별한 복장을 착용하는데요. 바로 군인들이 입는 일명 깔깔이였습니다. 깔깔이를 입고 유쾌하게 격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메간 씨와 민구 씨는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만나 유학생활 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메간 씨는 민구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과감히 한국행을 결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메간 씨는 한국 적응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데요. 지난 가을 운전면허에 도전했던 메간 씨는 따끈따끈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남편 민구 씨와 첫 도로주행을 나섰습니다. 외제차에는 가까이 가지 말고 먼저 양보하라는 민구 씨의 유머러스한 조언이 유쾌했습니다. 한적한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을 시작한 메간 씨는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지만 차분하고 섬세한 민구 씨의 가르침에 따라 완벽하게 주차에 성공합니다. 그날 저녁 메간 씨와 민구 씨는 같은 국제 커플 부부를 만났는데요. 윤수 씨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메간 씨가 민구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게 신기했고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메간 씨도 처음부터 다 잘했던 건 아니라는데요. 남편과 함께 직접 겪어보면서 정이 들고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민구 씨는 메간 씨와 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
다음 생에도 메간 씨를 무조건 만나겠다는 민구 씨의 말에 그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주말 오후 시아버지 김정석 씨가 메간 씨를 위해 특별한 투어를 준비했다는데요. 첫 코스는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국립현충원을 메간 씨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메간 씨의 눈빛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메간 씨는 특히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고 박물관과 같은 의미 있는 장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케이팝만 알고 와서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역사를 배우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메간 씨의 말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코스는 민구 씨가 태어난 동네를 찾았는데요. 변하지 않은 모습에 옛 추억을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 장소로 시아버지 김정석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라 메간 씨를 반대한 시어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메간 씨를 세심하게 살피며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더 건네주셨던 시부모님을 위해 메간 씨는 특별한 쌈을 준비하는데요. 첫 쌈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는데요? 질투하며 아쉬워하는 시아버지의 애정어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메간 씨의 엄마를 대신해 엄마같이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보다 행복하면 좋겠다는 말과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메간 씨의 아름다운 미소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유경 학생은 이번 하모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역사를 배우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메간 씨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족들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메간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난 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권의 대권 유망주로 꼽히는 윤 총장의 자진사임으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밝힌 그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경제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 윤 전 총장의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직을 사직한다.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서 정치 도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은 여권의 이 중수청 설치 강행을 윤 전 총장의 사퇴 배경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구정이 덧붙여 중수청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만 갖게 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이 중수청 설치는 검찰 해체나 다름없다라는 기류가 형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이 윤 총장의 사퇴에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난 4일 공식 논평을 통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은 오직 검찰에만 충성하고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한 주간 동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동네 건달의 가랑이 밑을 기어간 한심보다 더한 굴욕을 참았다. 조국과 추미애의 갖은 핍박을 견뎌왔다라고 평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는 이 총장의 사퇴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이 차기 대권 구도에까지 요동이 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별의 순간을 붙잡았다라고 보도한 주간 동아는 이 강세인 윤석열의 등장으로 대권 구도가 바뀌는 한편 제3지대 신당 창당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윤 전 총장은 제3지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윤 전 총장은 한동안 보궐선거 국면을 관망할 것이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네, 다양한 해석은 나옵니다만 사실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네. 중수청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나 반응들은 어떤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언론, 검찰 가릴 것 없이 연일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중수청에 대한 쟁점을 정리 보도했는데요. 먼저 너무 급하다는 의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실설에 따른 변화와 부작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곧바로 새 수사기관을 신설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수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의 박탈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중수청 찬성 측은 여러 수사기관을 설치를 해서 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자체로 수사권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부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수청 찬성 측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는 반박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이 사퇴 이후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내부가 매우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수청 반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허탈하다라는 의견 등이 분분합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사임 인사에서도 중수청 설치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중수청 법안이 입법 본격화로 들어간다면 검찰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보도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는 이 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 언론 보도의 중점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정확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서 이걸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는데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론이 주목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수사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일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중앙일보, 한겨레, 또 조선비즈 등 여러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중 보도했는데요.
지난 24일 박범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검찰이 반박했는데요. 지난 26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고 특히 사기, 부패 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이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의 번역문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도 나왔습니다.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 담당관이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글에 첨부된 문건입니다. 먼저 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은 크게 연방 검찰청 또 주 검찰청 지방 검찰청으로 나뉩니다. 연방 검찰청의 연방 검사들은 연방 수사관과 함께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 수집 기능과 또 공소 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수청 찬성 측은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국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은 원래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폐해가 생기자 1986년 검찰을 창설해 기소권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 개시권, 또 지휘권, 종경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건의 설명입니다. 일본 검찰의 경우 특별수사부 3곳 그리고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청의 중요한 일 중에 이 독자 수사가 있어서 주로 정치인, 공직자 등의 이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해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윤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이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해석과 전망 사이에서도 우리 언론이 놓지 말고 가야 할 어떤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경찰 개혁 정말 진통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네. 있습니다. 직을 걸겠다던 윤석열 총장 결국 사퇴했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검찰 개혁인지 가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법안도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매우 팽팽한데요.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에서도 약간 반대 측이 우세하긴 하지만 찬성과 반대 측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무게감 있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이 감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네. 검찰개혁에 있어서 각자 입장만 고수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시게 되겠죠. 그런 만큼 언론은 무게 중심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일 프레임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보시는 시민들도 피로감이 더하실 테지만 네. 이 언론 안에서의 전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언론은 그동안 검찰에 있어 왔던 검찰의 문제점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검찰의 체계 어떤 것인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비교 분석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검찰개혁은 그리고 검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쉽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객관성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